사냥이 시작됐다. 개들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멧돼지. 한참을 달아난 멧돼지. 하지만 인간의 총구 앞에 멧돼지는 힘없이 쓰러졌다. 지금 한반도 겨울의 야생은 인간의 위협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산 옆에 위치한 황태 덕장. 덕장에 비상이 걸렸다. 밤마다 황태가 사라지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살점만 모두 뜯긴 황태. 심지어 머리만 남은 것도 있다. 거의 밤에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저희가 들어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피해가 납니다. 어떤 녀석의 소행일까? 제작진은 덕장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풀숲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 너구리였다. 너구리는 이미 덕장에서 커다란 황태를 입에 물고 있었다. 황태 덕장에서 멀리 도망친 너구리. 안심을 했는지 황태를 내려놓고 먹기 시작한다. 잠시 후 곁에 있던 다른 녀석이 접근한다. 힘들게 구한 먹이를 빼앗기기 싫었던지 녀석은 황태를 물고 다른 곳으로 향한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숲속으로 향한 너구리.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었던 황태를 땅에 묻는다. 힘들게 구한 먹이를 자신만이 혼자 먹기 위한 너구리의 전략이다. 녀석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여유 있게 자리를 떴다. 깊은 밤, 숲속에 머물던 살기 개울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숲에서 먹이 사냥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살기 조심스럽게 도착한 곳은 하천의 가장자리. 누군가가 먹다 남긴 생선을 발견했다. 살근 사냥보다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며칠 뒤 너구리가 하천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다리가 짧은 너구리가 힘겹게 물살을 헤치며 건너고 있다. 개울을 건너자마자 너구리가 향한 곳은 황태 덕장. 너구리로선 쉽게 먹이를 구하기 위한 결정이다. 황태가 사라지자 덕장 주인은 매일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사람의 출현에 잔뜩 몸을 움츠린 너구리. 덕장 주인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다.
점점 다가오는 사람을 피해서 너구리는 쏜살같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건너왔던 개울을 다시 건너는 너구리. 이제 황태를 먹는 것도 힘들게 됐다. 한껏 몸에 살이 오른 멧돼지. 멧돼지는 겨울을 나기 위해 점점 깊은 산속으로 향한다. 이때를 기다려 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멧돼지 사냥꾼이다. 사냥꾼들은 먼저 동물이 남긴 흔적을 살펴본다. 얘들이 밤에 똥맞아. 동물의 발자국은 가장 확실한 위치 추적 단서. 사냥꾼은 개들을 데리고 점점 멧돼지를 압박해 간다. 포위망에 걸려든 멧돼지. 먼저 냄새를 맡은 개들의 추격이 시작됐다. 접근을 알아차린 멧돼지. 잠시 후 멧돼지의 탈출이 시작됐다. 하지만 발빠른 개를 당해낼 수는 없다. 개들에게 달려들어 보지만 날쌘 개들에겐 역부족이다. 멧돼지는 마지막 탈출을 시도해본다. 어느새 접근한 사냥꾼.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몸을 만든 멧돼지의 노력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 허사가 되고 말았다.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전국 곳곳은 수렵장으로 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을 적정한 밀도로 조절한다는 이유로 수렵을 허가하고 있다. 포획된 멧돼지는 엽사 스스로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844마리의 포획된 멧돼지 숫자는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3년 연속 수렵장으로 개방한 경북 영양군을 찾았다. 영양군은 서울 면적보다 크지만 인구는 2만 명에 불과하다. 산으로 둘러싸여 밭농사가 대부분인 이곳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지속적으로 수렵을 허용해왔다. 결국 지난 수렵 기간 전국적으로 잡힌 멧돼지는 수천에서 수만 마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개를 이용한 수렵이다. 개들은 엽사를 중심으로 꽤 넓은 거리를 오르내리며 산 전체를 이잡듯 샅샅이 뒤진다. 결국 개들의 후각과 청각에 멧돼지는 걸려들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사냥개들은 멧돼지를 직접 제압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냥개들은 닥치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동물을 물어 죽이는 습성이 강하다. 지금 많은 동물이 사냥개에 의해
이유 없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무 또한 그 방법이 원시적이면서 야생동물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올무로 다리가 잘린 멧돼지. 운 좋게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평생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로 지내야만 한다. 인간의 눈을 피해 밤에만 먹이 활동을 하는 멧돼지. 결국 인간의 간섭이 동물들의 행동 양식도 바꿔놓고야 만 것이다. 강원도 태백의 어느 산골. 이곳의 허름한 집에는 노부부가 살고 있다. 김순길, 유창혜 씨 부부. 이 노부부에겐 멧돼지와 관련한 특별한 사연이 있다. 할아버지는 집 앞에 멧돼지 밥상을 마련했다. 매일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난 멧돼지. 멧돼지는 할아버지가 차려준 밥을 먹곤 했다. 할머니도 번갈아가며 멧돼지에게 밥을 주었다. 이렇게 노부부와 멧돼지의 인연이 맺어진 지 5년. 한때 이곳을 찾아오는 멧돼지의 수는 10마리가 넘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해가 갈수록 노부부에게 찾아오는 멧돼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급기야 할아버지는 직접 주변 산을 살폈다. 이거 우리 산돼지 지금 저 밥 주는 옆인데 자꾸 산돼지 숫자가 줄고 이래가지고서는 산을 이제 내가 답사하니 이런 걸 아주 온 산천에 쭉 깔아놨었어. 결국 밀렵군이 설치해놓은 올무와 덫에 걸려 멧돼지는 하나둘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할머니는 오늘도 멧돼지가 오던 곳으로 향한다. 지난밤 직접 밥을 해놓았지만 멧돼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전기밥솥에다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삼순아 맨날 밥 갖다 놓고 삼순아 사순아 이렇게 부르지. 똘똘아 이렇게 부르고 안 와요. 옛날에는 집이 저게 여기 이렇게 한 5개 7개씩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서 금방 내려온다고 엄마 목소리 듣고 막 찌는데 요즘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자식처럼 보살펴온 멧돼지. 보고 싶다. 이제 할머니에게 숲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 아닌 침묵만이 남아있는 땅으로 변했다. 삼순이 사순이 밥 먹으러 와. 아빠 먹으러 와. 할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멧돼지는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족제비가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며 먹이를 찾는 족제비. 눈속을 파헤쳐 보지만 신통치 않다.
제작진은 이날 밤 근처 계곡 탐사에 나섰다. 순간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체가 제작진에 포착됐다. 수달이다. 수달은 족제비과의 포유류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엔 하루에 10km 이상씩 계곡을 오르내리며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사냥한다. 하지만 잡히는 먹이는 대부분 작은 물고기뿐. 수달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 분주히 움직인다. 수달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근처에 가족이 함께 있었다. 한 녀석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이다. 시야에 포착된 건 제법 큰 물고기. 수달의 추격이 시작됐다. 유선형의 몸에 물갈퀴가 있는 수달의 수영 솜씨는 물고기 못지않다. 한참을 쫓던 녀석. 결국 큰 물고기를 입에 물었다. 이미 물속에서 제압당한 물고기는 숨이 끊긴 상태. 수달은 오랜만에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밭.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독수리가 찾아왔다. 독수리는 그 이름과는 달리 주로 썩어가는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산다. 그래서 청소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세상이 온통 눈으로 덮이자 먹이를 찾지 못한 독수리가 산간 밭을 찾은 것이다. 낯선 이방인이 반가울 리 없는 까마귀. 급기야 독수리 곁으로 날아든다. 덩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까마귀는 끈질기게 독수리를 괴롭힌다. 결국 독수리는 까마귀에게 자리를 내주고야 만다. 까마귀의 영리함에 독수리의 큰 덩치는 무용지물이었다. 밤이 되자 눈밭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고라니다.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살피는 고라니. 먼저 지나간 고라니의 발자국을 기웃거린다. 혹시나 있을 풀을 찾기 위해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지 고라니는 눈으로 덮인 풀밭 대신에 산을 택했다. 그런데 잠시 후 고라니는 쏜살같이 산속을 도망쳐 달아났다. 무슨 일일까? 곧이어 모습을 드러낸 정체불명의 두 눈빛. 살기다. 살근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고라니의 흔적을 추적한다. 한때 그 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던 삭. 하지만
먹이가 되는 들쥐나 청설모 등이 일부 지역에 급격히 늘면서 삭도 늘기 시작했다. 고라니를 쫓던 녀석, 결국 포기하고 숲속으로 향한다. 원래 산의 주인은 야생동물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은 야생동물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온 야생의 땅. 이제 야생동물 스스로 자신의 땅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할 차례다.